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나는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청원서가 빗물에 흠뻑 젖어 잉크가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23개의 서명은 여전히 선명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생일을 축하했던 동료들. 그들의 이름이 나를 향한 배신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내 가슴은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 고통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김지은, 34살, 서울의 대형 금융투자회사 한성인베스트먼트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성실함과 충성심이 성공의 기반이라고 가르치셨다. 부모님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나와 동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쓰셨고 그 가치관은 내 대학 시절, 초기 경력, 그리고 한성에서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그날 그 청원서를 본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동료들의 배신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3년 전 한성에 입사했을 때 나는 회사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마케팅의 매력을 느꼈다. 첫 해는 순조로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시스템을 배우며 팀원들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다. 내성적인 성격 탓의 일부는 나를 차갑다고 오해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동료들을 아꼈고 우리의 공동 성공을 바랐다. 직속 상사인 박수진 과장은 내 잠재력을 인정하고 점점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지은 씨, 당신은 남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보는 특별한 시각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기쁘게 했지만 모두가 이를 좋게 보진 않았다. 특히 입사 7년차 선임 애널리스트 이현아는 이를 불편해했다. 현아는 최근 승진을 기대했는데 외부인인 내가 특별 과제를 받자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긴 머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옷차림을 자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상패와 자선 행사에서 찍은 유명인 사진으로 가득 차 자신의 지위를 상기시켜 주었다. 현아 언니는 신경 쓰지 마. 내 옆자리 동료 최민지 씨가 회의 후 속삭였다. 그녀는 지금쯤 이 부서를 이끌고 있을 줄 알았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사무실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하러 온 거지 사회적 계층을 오르내리려 온 게 아니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태평금융 계정이었다. 2023년 9월 한성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클라이언트 태평금융을 유치했다. 수진 과장은 나에게 마케팅 전략 리더를 맡겼다. 현아와 팀 리더인 강민호를 제치고 민호는 현아의 가까운 동맹으로 대학 시절 축구 선수 출신의 명문대 MBA를 딴 사람이었다. 그의 악수는 항상 조금 과하게 세고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지은 씨,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과제가 발표되자 그는 물었다. 내가 싫어하는 별명 지은이를 쓰면서. 태평은 전통적이에요. 특정한 존재감을 기대하죠. 그의 시선이 내 평범한 구두와 헤어스타일로 향했다. 제 능력을 확신해요. 민호씩 나는 차분히 답했다. 그리고 지은이에요. 부탁드려요. 태평 캠페인은 혁신적인 사고를 요구했다. 그들의 전통적 접근이 젊은 투자자들에게 통하지 않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주말을 보내며 밀레니얼과 Z세대 금융 트렌드를 연구하고 경쟁자를 분석하며 태평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된 디지털 전략을 세웠다. 11월 프레젠테이션에서 태평 임원들은 감탄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마케팅 디렉터가 말했다. 유산과 미래를 둘 다 이해하는 사람. 2024년 1월 캠페인 론칭 후 2월에 결과가 나왔다. 신규 계좌 가입 37% 증가, 소셜미디어 참여 65% 상승, 35세 이하 브랜드 인지도 대폭 향상. 그때부터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2024년 2월 15일, 늦은 밤 사무실에서 현아가 휴게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숫자를 조작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캠페인이 그렇게 잘 될 리 없어. 태평 내부 연결로 정보를 빼돌린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커피잔을 입에 대다 멈췄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다음 날 수진 과장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전환지표 계산 방법 익숙해. 그녀의 톤이 평소와 달리 형식적이었다. 물론이요. 나는 혼란스러워 답했다. 왜요? 그녀가 프린트물을 밀었다. 태평 숫자에 우려가 제기됐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내 위가 내려앉았다. 숫자는 정확해요, 과장님. 태평 애널리틱스 팀이 지난주 확인했어요. 보고서 여기 있어요. 나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수진 과장은 검토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지은 씨. 하지만 앞으로 방법론을 더 투명하게 해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며 불안했다. 누군가, 아마 현아가 나를 적극적으로 회방 놓고 있었다. 왜? 캠페인 성공은 부서 전체에 좋을 텐데. 3월, 도전이 새로 왔다. 민호가 갑자기 내 고정 치료 시간에 중요한 회의를 잡기 시작했다. 입사 때부터 캘린더에 차단된 그 1시간. 왜 바뀌었냐 물으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팀 결속이야. 지은 씨 모두가 있어야 해. 나는 치료 시간을 조정해 2번 결석 후 새 슬롯을 찾았지만 회의에서 내 의견은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졌다. 내가 만든 문서가 민호 이름으로 나왔다. 민호 씨가 내 슬라이드를 발표하는 거 봤어. 민지 씨가 속삭였다. 이번 달 3번째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직접 대면해도 소용없었다. 결과에 집중해요. 크레딧의 안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불공평함이 타올랐다. 4월 초, 상황이 악화되었다. 익명 이메일이 임원들에게 돌며 내 방법과 성실성을 의심했다. 하나는 내가 다른 팀 프로젝트를 방해해 내 걸 돋보이게 한다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사적관계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나는 이를 프린트해 HR로 갔다. HR 디렉터 한정미 씨 앞에 앉아. 이 메일들이 걱정되어. 나는 심장이 뛰는데도 목소리를 유지했다. 거짓이고 내 평판을 해쳐요. 정미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봤다. 심각한 고발이지만 익명이에요. 보낸 사람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추적 못해요. 내가 물었다. IT 정책이 특정 채널에서 익명을 보호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전반적인 전문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상기시키는 건 할게요. 그게 다예요. 나는 패배감에 사무실을 나왔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였다. 그날 저녁, 동생 지민에게 전화했다. 나와 달리 지민은 갈등을 즐겼다. 성공한 이혼 변호사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너무 수동적이야. 언니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다. 모든 걸 문서화해. 케이스를 쌓아. 이 사람들이 내 경력을 망치려 해.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우나는 답했다. 좋은 일을 계속하면. 정신 차려. 지민이 끊었다. 이제 내 일에 관한 게 아니야? 개인적이야. 너를 위협으로 보고 내가 사라질 때까지 안 멈춰. 이 믿고 싶지 않았지만 깊이 알았다.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내가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다. 점심 초대가 사라졌다. 심지어 민지 씨도 멀어졌다. 그녀의 큐비클이 내가 찾을 때마다 비었다. 2024년 4월 20일 분기 전체 회의. 나는 일찍 도착해 뒤쪽에 앉았다. 사람들이 들어오며 내 옆 빈자리를 피했다. 수진 과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와 현아가 함께 들어와 대화하며 나를 힐끔 봤다.
CEO 이준호가 회의를 시작했다. 키 크고 흰머리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에 그는 한성을 지역 강자로 키웠다. 그는 부서 문제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전략과 클라이언트에 집중했다. 휴원성과 검토 전에 이준호가 말했다. 몇몇이 주의할 사안이 있어요. 민호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쳤다. 네, 대표님. 마케팅 부서 근무 환경에 우려가 있어요. 그는 현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우려를 공식 청원서로 정리했어요. 내 피가 얼었다. 민호가 이준호에게 문서를 주었다. 23명의 직원이 즉각 인사 변경을 요청했어요. 이준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봤다. 이례적이네요. 민호 씨, 어떤 문제예요?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청원서의 독성 행동, 데이터 조작, 타인 공로 가로채기, 적대 환경 조성이 적혀 있어요. 방이 조용해졌다. 쉰쌍의 눈이 나를 봤다. 일부 호기심, 일부 적대, 소수 동정. 내 손이 테이블 아래 떨렸다. 이 청원서는 김지은 씨의 해임을 요구해요. 민호가 계속했다. 내 가슴이 조여왔다. 형광등이 너무 밝고 공기가 얇아졌다. 사라지고 싶었지만 똑바로 앉아 표정을 유지했다. 굴욕이 타올랐지만 이준호가 나를 봤다. 지은 씨, 청원서 알았어요. 아니요, 대표님, 나는 느껴지는 대로 안정되게 말했다. 처음 들어요. 그는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어요. 지은 씨가 응답할 기회를 줘야 해요. 이 논의를 보류할게요. 그는 방을 향해. 예정된 의제로 가요. 회의가 계속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귀에 피가 울렸다. 23명, 부서 절반, 함께 일하고 훈련하고 협력한 사람들. 회의 후 큐비클에 앉아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나를 봤다. 민호와 현아가 커피 머신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컴퓨터가 핑 소리를 냈다. HR로부터 다음날 회의 초대. 제목, 최근 우려 논의. 집에 가야 했지만 룸메이트 혜진의 질문을 피하고 싶어 대부분 떠난 후 수진 과장의 빈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청원서를 프린트했다. 이름들을 봐야 했다. 목록은 상상 이상이었다. 민호와 현아뿐 아니라 민지 씨, 디자인팀 승우, 애널리틱스 태준, 심지어 내가 멘토링한 신입 소연까지. 천둥번개가 치는 비 속 건물을 나서며 청원서를 쥐었다. 사표를 고려했다. 쉽게 떠나 새 직장을 찾는 게 나을까? 하지만 비가 내 머리를 적시며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내 성과를 떠올렸다. 태평 캠페인, 이전 프로젝트,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참여율 48% 증가. 증거가 있었다. 사무실 정치에 지지 않을 거야? 아파트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랩탑을 열었다. 싸울 거야. 성과 리뷰, 캠페인 결과, 클라이언트 추천, 칭찬 이메일을 다운로드했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스크린샷을 찍었다. 태평 이후 사건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자정쯤 어두운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진실은 한성성과 외에 더 많은 게 있었다. 동료들이 모르는 내 사생활. 5년 전 어머니 암 진단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한 부업. 천연 화장품과 홈데코를 만들었다. 과정이 평화를 주었다. 친구들이 요청하고 친구의 친구들이 곧 온라인 샵 따늑한 손길을 열었다. 한성 입사 때 이미 성장해 파트타임 직원 3명을 고용해 생산과 배송을 맡겼다. 2022년 초 32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가 내 시즌 구독 박스를 피처링했다. 주문 폭발. 창고 임대, 직원 증원, 프로세스 최적화. 2023년 말 연 매출 20억 원의 투자 유치로 가치 27억 원 대주주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운영 매니저가 일상을 맡겼다.
더 있었다. 성장 중 개발한 독점 알고리즘. 계절 트렌드 예측과 마케팅 예산 최적화. 실시간 데이터로 광고 조정, ROI 향상. 특허 후 마케팅 테크 회사들이 라이선스 요청. 로열티로 연 1억 8천만 원 수익. 수동적이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투자. 대학 룸메이트 수연. 유명 셰프가 첫 레스토랑 자금에 어려워할 때 초기 수익으로 묵묵히 투자. 푸르노크 성공 후 토스카나 정원과 빌로우브룩 두 곳 더 각 30% 지분으로 안정 수익과 가치 상승. 이걸 회사와 분리한 이유, 워크라이프 균형, 여성 기업가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내 것이라는 기쁨. 정치나 관료주의 없이 쌓은 성공. 이제 한성에서 직업 암살을 당하며 이 성공이 옵션과 레버리지를 주었다. 다음 날 HR 미팅에 차분히 갔다. 정미 씨와 수진 과장, 불편한 표정. 민호와 현아, 자신만만. 지은 씨, 전문 행동에 심각한 고발이 있어요. 정미 씨가 시작했다. 응답 듣고 싶어요. 나는 포트폴리오를 테이블에 놓았다. 청원서 알아요. 각 고발의 증거로 응답 준비했어요. 1시간 동안 분해했다. 데이터 조작, 태평 보고서. 공로 가로채기, 이메일과 버전 히스토리. 적대 환경, 멘티 추천서. 민호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현아의 손톱이 불안하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 정보 감사하지만 정미 씨가 조심스레. 23명이 불편을 표현했어요. 나와 직접 말하지 않은 23명, 나는 답했다. 태평 성공 후 나를 회방한 캠페인에 가담하는 또 다른 폴더 열었다. 회의 시간 변경, 이름 제거, 익명 메일 패턴 문서화했어요. 정미 씨와 수진 과장이 시선 교환. 민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웃기네요. 지은 씨 행동 논이지 우리 아니에요. 실제론 적대 환경이에요. 내가 겪은 나는 정미 씨에게. 법률 상담 받았어요. 김앤드 파트너스에서 명예훼손과 적대 환경 소송 가능성 조언했어요. 변호사 언급의 분위기가 변했다. 정미 씨가 똑바로 앉았다. 이 정보 고려하며 미팅 끝낼게요. 하나 더 나는 봉투를 밀었다. 이준호 대표님께만요. 오늘 전달 부탁해요. 봉투엔 증거 요약과 내 사업 제안. 다음 날들은 긴장됐다. 나는 일하며 속삭임과 시선을 무시했다. 수진 과장이 큐비클에 왔다. 대표님 만나세요. 오후 4시 이준호 사무실은 서울 전망과 산이 보였다. 그는 나를 가죽 의자에 앉히고 자료 철저히 봤어요. 내 봉투를 두드리며. 청원서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예요. 감사해요. 더 흥미로운 건 그는 계속 당신의 다른 직업 생활. 성공한 사업주, 특허 소유자, 투자자. 마케팅 부서에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나는 시선을 마주쳤다. 항상 분리했어요. 한성 성과는 독립적이에요. 맞아요. 그는 또 다른 폴더 열었다. 태평 캠페인 뛰어나고 다른 프로젝트도. 그런데 인정 대신 회방을 당했어요. 그는 손가락을 모았다. 왜 여기서 계속해요? 성공한 사업 있잖아요. 한성같이 믿어요. 솔직히 답했다. 일이 내 사업과 다르게 도전 주고 기업인과 직장인 둘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는 끄덕였다. 제안 흥미로워요. 알고리즘 라이선스가 클라이언트 강화할 거예요. 그는 멈췄다. 하지만 당신 소유 인정 필요해요. 네, 그리고 부서 상황 해결해야 해요. 문화위해 그는 오래 봤다. 끄덕였다. 다음 달 연례갈라에서 밝힐 기회예요. 마케팅 혁신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요. 절대적으로요? 갈라 전 주들은 이상했다. 대표와 1시간 미팅 소문이 퍼졌다. 민호와 현아가 거리를 두며 감시했다.
적대가 피곤한 관찰로 변했다. 갈라 전주, 수진 과장이 불렀다. 지은 씨, 사과할게요. 그녀가 후회스럽게. 일찍 개입했어야 했어요. 네, 그래야 했어요. 나는 쉽게 넘기지 않았다. 직속 상사잖아요. 그녀가 움찔했다. 부서 정치에 휘말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녀가 망설이다. 대표님이 갈라에서 조직 변경 발표할 거예요. 알아요. 특정이 모르요, 솔직히. 대표와 여러 번 말했지만 세부는 비밀. 2024년 5월 1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벨몬트 플라자 갈라. 나는 내 젓갈색 머리에 어울리는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었다. 비즈 장식이 빛을 반사했다. 현아가 암시한 못살 드레스. 볼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따뜻하고 흰 테이블이 놓였다. 무대와 포디엄, 대형 스크린. 민호와 현아가 바 근처서 나를 2번 봤다. 7시 42분, 이준호가 무대에. 환영 후, 진지해졌다. 상 발표 전, 최근 사안 주소할게요. 방이 조용. 한성 성공은 우수 인정과 존중 문화예요. 그는 무대 옆을 가리켰다. 김지은 씨를 초대해 마케팅 혁신 프레젠테이션 해요. 머리가 돌아 나를 봤다. 나는 심장이 뛰는데도 안정되게 무대로. 이준호가 손을 잡고. 지은 씨가 마케팅 부서 역학을 알려줬어요. 직접 대신 청원서로 해임 요구, 중얼거림. 현아가 불편히 움직였다. 이들이 고려 안 한 건 그는 계속. 지은 씨 기여 증거예요. 스크린의 그래프와 지표. 태평 캠페인 48% 초과, 클라이언트 유지 27% 높음, 34억 원 추가 수익 스크린이 클라이언트 이메일로. 나에게 숨겨진. 더 우려되는 건 톤이 단단해. 의도적 방해와 비전문 행동 증거 스크린의 현아, 민호 등 문자. 현아, 치료 시간에 에반스 프레젠 잡아. 불참하면 헌신 부족 보일 거야. 민호, 지은 이름 지워. 팀 노력이라고 해. 헐떡임 소리. 나는 차분히 서서 고화질로 드러난 회방을 봤다. 이런 행동은 한성에서 용납 안 해요. 이준호가 단호히. 결과, 성실, 전문을 중시해요. 지은 씨가 적대에도 보여줬어요. 그는 나에게. 회사에 말할래요. 마이크를 잡고 방을 봤다. 민호가 신발을, 현아가 창백. 감사해요, 대표님. 한성 미션과 같이 믿어왔어요. 결과에 집중했어요. 정치 안나는 멈춰 청원자들 눈 맞췄다. 내 조용함이 오해됐을 수 있어요. 작업을 사회적 위치보다 중시했어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변할 건 협력 방식이에요. 성공 축하, 혁신 보상, 메릿 기반 번영 문화학 방이 조용. 청원자들에게 보복 안 해요. 이해와 존중을 약간 과장. 김앤드 파트너스가 몇 건 준비 중이었지만 관대해 보였다. 나는 미소. 이제 변혁할 알고리즘 공유할게요. 15분 동안 설명. 내 사업 데이터로 효과 증명. 아늑한손길 LLC 창업자이자 CEO예요. 이 특허가 성장과 로열티 줬어요. 대표님과 한성 클라이언트 독점 라이선스 논의 분위기가 불편해서 흥미로. 프레젠 끝에 이준호가 합류. 감사해요, 지은. 당신 혁신이 한성에 필요해요. 그는 방해. 조직 발표할게요. 마케팅 재구조. 수진 과장 유지. 나는 부디렉터 승진. 25% 연봉 인상. 민호 클리블랜드 지사 이동. 실질 강등. 현아 서울 유지. 내 아래 캠페인 보고. 추가로 혁신 랩 신설. 내가 공동 리드하며 알고리즘 통합. 갈라 계속됐지만 동역학 변했다. 임원들이 축하와 질문. 멀어진 주니어들이 가까이. 디저트 때 민지 접근. 지은 씨, 뭐라고 할지.
청원 서명했어. 나는 간단히. 그녀가 고개 숙였다. 민호 씨가 모두 서명한다고. 형식적 우려라고. 공격인지 몰랐고 결과 있을 줄도. 전문 환경엔 전문 행동 필요해. 민지식 앞으로 기억해. 저녁 늦게 현아가 화장실 근처서 나를 가로막았다. 이게 조작돼서 그녀가 속삭였다. 타일러 조작처럼 모두 조작해. 나는 차분히 미소. 모든 메시지, 이메일, 문서 인증됐어요. 김앤드 파트너스 확인 드레스 매만지며. 태평 리뉴얼 전략 기대할게. 수요일 초안 그녀 얼굴 붓지만 나는 걸어갔다. 갈라 다음 월요일 변화 보였다. 내 큐비클이 사무실로 문에 김지은 부디렉터. 안엔 이준호 노트, 혁신은 인정을. 미래 협력 기대 부서 분위기 변했다. 피하던 사람들이 인사, 청원자들 어색 사과. 나는 전문적으로 받아 과거 안 매달리고 쉽게 용서 안 민호는 작별 없이 짐 챙겨 클리블랜드로. 현아 서늘하지만 철저히 태평 전략 제때 제출. 6월 알고리즘 라이선스 최종. 한성 연 2억 4천만 원 플러스 추가 수익 5%. 소유 인정하며 파트너십 7월 랩 론칭. 회사 인재 끌어. 새 클라이언트 파일럿. 초기 결과 인상적. 이준호 Q2 어닝 콜에서 공유. 아늑한 손길 번창. 운영 매니저가 맡기며 저녁 주말에 개발과 확장. 고급 백화점 타겟 국가 확장 승인. 8월 링크드인 메시지. 시애틀 테크 CMO 장우진 5월 컨퍼런스서 만난. 네트워킹이 비디오 콜로 개인 관심으로 더 깊어졌다. 9월 시애틀 이주 고려. 한성 하이브리드 유지. 이준호에게 말하자 지지. 당신 재능질이 제한 안 돼. 서부시장 기회 우크는 미소. 역할 균형 증명됐어요. 김앤드 파트너스 청원 주동자 셋화해. 보상과 NDA. 나머지 인사 파일 경고. 책임과 구원 균형. 10월 선선한 아침. 마지막 짐 포장. 서울 아파트 비었다. 창박산의 눈 6개월 변화 컸다. 우진 문자, 시애틀 첫밤 디너 예약. 캐리 파크 뷰 보여줄게, 미소. 수진 문자, 부서 달라질 거예요. 전문성 보여줘 감사, 문 닫으며 반성. 경력을 끝내려던 청원서가 변신 촉매. 나를 줄이려던 동료들이 내 가치를 드러냈다. 고립 시도가 새 기회와 관계 연결. 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인식 안 된 해결책이었다. 이제 모두 알았다. 차에 타며 공항으로. 하늘 비후 맑음, 태양도시 비추며 약속. 때론 최고 복수는 적 파괴가 아닌 그들이 목격할 성공. 가정, 판단, 결의된 역량의 조용한 힘 배움. 갈까요? 지은 씨, 운전사, 나는 미소, 앞길 보며. 절대적으로. 다음 게 준비됐어요.